교육부가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20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명대학교와 신라대학교 연합,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의 연합 4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부산의 굵직한 현안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공언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인력과 재정 확보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과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16일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된 20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와 연계해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 요구를 충분히 해석해 혁신 계획에 반영한 대학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명대학교와 신라대학교 연합,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의 연합 4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동명대학교와 신라대학교 연합은 각 대학 비교우위 중심으로 학과를 통폐합하고 대학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심 지산학 집적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 연합은 수익 창출형 통합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 제도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 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됩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몇 개가 통합할 때 하나만 살아남는 것이지만 이거는 단일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이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연합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예비 지정 대학에 대해 특화 분야 맞춤형 글로컬 대학 지원단을 구성해 세부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 발굴하고 대학별 자문 지원 등 본지정 평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혁신기획서 작성 단계부터 대학의 혁신 전략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 육성 계획과 청년 지원 정책 등을 대학과 공유하고 상호 협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에 지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과제 개발과 자문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 결과 부산에서는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야당 압승, 여당 참패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부산의 굵직한 현안들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부산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사 위치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오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 야당 의원들이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상황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다시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최대 표밭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일부 당선인들은 산업은행 이전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지금까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해왔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목소리를 대변할 야당 국회의원은 한 명뿐이라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지금의 총선 계획을 보면은 아주 부산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민주당 또는 국힘이 다 도와주기 힘든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수 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정 지역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를 보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산업은행 본점 이전이 어렵다면 이전 범위를 좁혀 부산과 관계 있는 해양금융 등의 기능과 조직부터라도 먼저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 후보마다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금정구는 금샘로 개통과 KTX 이음역 유치 등 교통 문제부터 종합버스터미널 활성화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침례병원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후보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금정구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건 지난 2017년 7월 부산시와 금정구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 침례병원을 되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보험자 병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반 병원과 달리 보험자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합니다. 공공의 역할과 더불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거점병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원한 침례병원이 보험자 병원으로 지정되면 경기도 일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보험자 병원 설립에 투입될 예산 2,900여억 원의 85%에 달하는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문제는 보건복지부 건정심의 소위원회로 다시 넘어갔는데 인력과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침례병원이 곧 마무리가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재선이 되면 마무리 지어서 우리 금정구민들이 그 병원을 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의대 중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의사단체가 집단 행동에 들어가면서 보험자 병원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진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오는 2030년에나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상위 20% 안에 부산 소재 건축물 12곳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해운대 LCT 랜드마크 타워동이 101층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85층인 LCT 타워 A동과 B동은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와 해운대 아이파크, 서구 암남동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가 10위권 안에 포함됐고 용호동 W, 해운대 아이파크가 2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부산의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6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가 65.2%로 뒤를 이었고 전남과 대전도 60%를 넘겼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수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6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에 대한 24개 항목의 평균 점수가 2.34로 7점 척도 평균인 4에 못 미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가 침몰했던 사고 해역을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100길로 3시간 남짓. 망망대해 같은 바다 위는 바로 10년 전 세월호가 침몰했던 전남 진도 맹골수도 일대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10주기를 맞아 선상 추모식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은 겁니다. 유가족들은 한 손에 국화꽃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러봅니다. 네가 아빠 옆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다. 상무야! 제발 아빠 소리 좀 들어다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모두 304명. 특히 단원고 학생 250명은 이 같은 참사가 없었다면 올해 20대 후반이 됐을 겁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손 흔들고 떠난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 유가족들은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수학여행 갔다가도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듣고서 보냈는데 이제 머리가 커져가는 와중에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뭐 아들한테 해줄 말은 없고 그냥 미안할 뿐이죠.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냥 뭐 아까도 잠깐 내가 뭐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어. 그냥 버티는 게 힘들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10주기를 맞아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갖고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추모객들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란색 리본을 달고 그날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참사 이후 10번째 봄을 맞이하며 추모객과 유가족 모두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4월 15일 부산항 해상에선 해양사고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 지역에선 선박 교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2019년 부산 광안대교에서도 해양사고가 있었는데요.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 진행된 건데 영상으로 보시죠.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남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남교육연수원 입구에 있는 기억의 벽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번 주를 경남교육 안전주간으로 4월 16일을 세월호 10주기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추모식에 이어 추모 문화제, 추모 리본 달기,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저희들은 추모하고 기억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안전과 관련돼서는 4.16을 계기로 해서 하는 계기교육에 좀 더 충실할 것이고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